여러분,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박석재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귀하고 위험 있는 세계 환단학회에서 첫 번째 기조 강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귀중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오성결집 천문 현상을 아주 알기 쉽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초중고에서 다 배운 지식들인데요. 그때 이제 주로 암기식으로 배웠거나 이 밤하늘에 어떻게 그것이 투영되는지 이게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성결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태양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성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우리 눈에 한 시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선 첫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구인데요. 이 지구 입장에서 보시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수성과 금성은 낮에 해 옆에 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화성, 목성, 토성은 이제 밤에 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오성결집은 오성이 한 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로 쓰면은 이 상태에서는 저녁 때 화성, 목성, 토성밖에 안 보입니다. 천왕성부터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하고요.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지구만 반대편으로 가야 지구에서 봤을 때 5개가 한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성결집은 뭐 이렇게 한 줄로 행성이 다 쓰는 거니까 공전주기를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거 다 거의 중학교에서 거의 배우는 건데요. 우리 지구는 지금 현재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이지 않습니까? 근데 관측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측자가 이 지구의 북극에 있게 되면요. 북극에 있게 되면은 이 태양계면이 곧 바로 그냥 지평선이 돼버립니다. 지평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북극에 서 있게 되면은 여기가 땅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지만 지평선이 이렇게 되니까 지평선이 바로 태양계면이 됩니다. 그래서 북극에 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이 위쪽에서 행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얼음 뒤에 이렇게 행성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측자가 적도에 오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옆구리에 오게 되면은 행성이 머리 위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행성이 머리 위를 지날 수 있는 데가 바로 적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나라에서 저녁 때, 자, 이건 우리가 익숙하죠.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저녁 때 해가 있으면 해 왼쪽 편에 뭐 행성 2개와 예를 들어 달이 모여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이런 각도로 항상 우리나라에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날 같은 날 적도 지방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 면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지만 여기 해가 있고 여기서 수성, 금성, 달 뭐 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시게 되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도 지방에 가게 되면은 행성이 이렇게 머리 위로 오게 됩니다. 머리 위 근처로 온다는 얘기죠. 정확히 머리 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날 같은 날 호주에서 보게 되면요,
이것이 완전히 누워요. 이번에는 이것이 이렇게 눕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승달처럼 보이는 달이 그날 같은 순간에 적도지방에서 보면 완전히 배처럼 이렇게 누워 있고요. 그날 호주에서 가 보시게 되면 금음달처럼 C자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굉장히 실질적인 지식이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저녁 때는 왼쪽에 오고 이 행성이 우리 머리 위로 올라올 수는 머리 위에 천정에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도지방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오성집 결집 현상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다 보이는데 어느 지역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그 선의 각도가 틀리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선 수성과 금성은 새벽과 저녁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오성 결집을 봤다고 말하면은 거짓말입니다. 거기서 잠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금성이 이제 샛별이니까 새벽에만 보이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1년에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에 10개월은 금성은 새벽에 보이고요. 10개월은 저녁에 보입니다. 사실 북한의 그 새벽별 보기 운동은 사실 1년에 반은 놀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금성은 이름이 샛별이기 때문에 새벽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이해해 볼까요?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동그라미만 잔뜩 그리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수성이나 금성이 돌다 보면은 여기 올 때도 있고 수성이 여기 올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수성과 금성이 이쪽에 다 있을 때 이 지구에서 보시면 지구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요. 여기가 북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깜한 밤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게 새벽이 될 때 해보다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을 때가 새벽에 보이는 수성과 금성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이니까 안 보이죠. 그랬다가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밤에 저녁 때 요 해가 지고 나서 남아 있는 것이 수성과 금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수성은 여기 이 공전 주기가 빠르니까 대략 지구에서 봤을 때 두 달은 수성은 두 달은 저녁에 보이고 아침에 보이고 두 달은 저녁에 보이게 되고 금성은 궤도가 길기 때문에 또 지구가 움직이는 것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냥 금성의 공전 주기를 반으로 나누면 틀려요. 왜냐하면 지구가 따라 돌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10개월은 새벽에 보이게 되고 10개월은 저녁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에서 봤을 때 태양계면이 아침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성 결집이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이쪽 각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녁은 이렇게 되고요. 이 각도가 수성은 28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렇게만 배우지만 요 28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해와 수성의 각도가 28도가 넘을 수 없다는 뜻은 요 각도가 28도를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성이 여기서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 이렇게 원운동을 해도 우리가 보면은 왕복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근데 이 와중에 또 해가 뜨고 지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해를 그냥 고정해 놓고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수성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요때는 요 상황에서는 이날 해가 이제 뜨게 되면 같이 뜨게 되면 이제 이날은 금성이 먼저 지죠. 그리고 해가 나중에 지니까 새벽별일 때는 새벽에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돌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이미 안 보이죠. 밝아졌으니까. 그 대신에 이 하늘이 돌아서 이제 해가 질 때는 이쪽에 있었으니까 해가 먼저 지니까 이렇게 남게 돼서 저녁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과 금성은 새벽이나 저녁에만 보입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금성이 이제 새벽에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달은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자,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아요.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360도를 돌아요. 근데 달은 하루에 약 13도를 공전합니다. 왜 13도냐? 달은 약 27일 걸려서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해요. 그러니까 27일 걸려서 한 바퀴 공전하게 되니까 360도를 27로 나누게 되면 13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달은 매일 지구랑 같은 방향으로 13도를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지만
15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100km로 달리는 차를 보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지구나 달이나 다 서에서 동으로 돌지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달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남쪽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남쪽 하늘에 떠 있으면 이쪽이 동쪽이 되죠. 동쪽에서 떠서 남중한 거죠. 그럼 실제로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에 달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달은 서쪽으로 집니다. 하지만 달 자체의 공전 때문에 이쪽으로 13도씩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예를 들어서 상현달이 저 정도 된 달이 높이 뜨려면 저녁이라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높이 떴는데 다음 날 같은 시각에 보면은 물론 떴다가 다시 오지만 요 13도만큼 돌아가서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셨죠? 오늘 밤 달이 자정에 뜬다. 내일 몇 시에 뜨느냐? 내일은 무조건 0시 50분입니다.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50분씩만 늘려가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달이 이만큼 13도만큼 돌아갔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뜬 것보다는 50분이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13도만큼 더 돌아갔기 때문에 어제 예를 들어서 8시 떴으면 오늘은 13도만큼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50분이 늘어집니다. 그 달은 요약하면요 하루에 13도씩 동진합니다. 같은 시각에 보면 그 세 가지를 이제 지식을 이 정도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원시 시대에도 똑똑한 원시인들은 다 알았어요. 예, 이건 뭐 망원경이 필요가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아인슈타인 같은 원시인들 다 있었고요. 황도 같은 것이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오성치루에 도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그 센세이셔널을 했던 것은 나데일 박창범 박사가 발표한 BC 1734년 오성치루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환단고기 단군세기를 보면은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진 50년은 마침 50년이 붙어 있어져 갖고 더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민년, 무진년 하는데 이 50년이 붙어 있는 이유는 단군세기는 그때 그 단군의 그 제의연도를 뒤에서 계속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흘달이란 단군이 5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큰 오차 없이 BC 173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성이 그러니까 마침 오성은 그러니까 오늘 밤하늘에 보시면 한두 개밖에 안 보여요. 지금 보시면 목성하고 토성이 보여요. 그런데 이 5개가 한 군데 모여서 보여주는 건 이거 정말 아주 확률적으로 아주 적은 일입니다. 근데 오성이 취합한다 할 때 취자입니다. 루라는 별 옆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천문학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는 그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단군조선은 있을 수가 없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 천문 기록이 어쨌든 단군조선의 감성관에 의해서 기록이 남아서 어떻게 전해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컴퓨터 돌려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행성의 공전 주기가 상당히 일정하기 때문에 약 10,000년 전 걸 돌려봐도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컴퓨터를 돌려본 거죠. 그래서 제 후배 천문학자 나데일 박창범 박사가 논문을 몇 편 발표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천문학자니까 우리 천문학회지 논문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24년 전에 이미 이 오성치루는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천문 기록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 남긴 적이 없습니다. 천문대가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임금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통치자가. 그러면 훌륭한 나라죠. 그러니까 저는 천문학자로서 그 단군조선의 그 존재를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했고 컴퓨터 돌려보니까 맞더라 이겁니다. 뭐 우리 인간의 기록은 적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추가될 수도 있지만 하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천문학과 두 후배님들이 이렇게 아주 큰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 돌려봤더니
오차가 있습니다. 1733이 아니고 1734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지금 달력으로 7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달력 썼나도 모르고 1년이 언제 넘어갔나도 모릅니다. 4,000년 전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육식갑자도 과연 정확한지 한번 우리가 의심을 품어볼 필요도 있어요. 정말 또박또박 60년마다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요거는 저 스타리나잇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천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사서 입력하면 됩니다. BC 몇 년 몇 월 며칠 하면은 그냥 그때 하늘이 나와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BC 1734 7월 13일 컴퓨터 화면에 지평선에 해가 지자마자 해와 달 사이에 5개가 이렇게 주옥처럼 이렇게 쭉 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오성취루냐? 동양에 28개의 별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양자리 베타 학술용어로 에리스라 그래요. 에리스가 라틴 말로 양이란 뜻입니다. 양자리 베타별이 루예요. 그러니까 루 옆에 모였다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를 돌려보면은 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건 제가 추가한 건데요. 이게 오성취 성입니다. 이게 제일 가까워요. 사실은 이게 사자자리입니다. 라틴 말로 레오가 사자라는 건 아시죠? 이 스핑크스 마냥 사자 머리 있고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자자리는 28수에 없어요. 이 황도 12궁은 28수하고 겹치질 않습니다. 많이. 그래서 요 성이 요게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자자리가 없습니다. 사자자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오성취성 요 바다뱀의 알파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성취성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28수가 옛날에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 밤하늘에 별들이 돌아가는 가장 큰 운동 요인이 있는데 그걸 집어넣어도 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몇 개 서너 개 차이 나야지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28수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그걸 이쁘게 그렸어요. 컴퓨터 화면 보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공부한 내용을 이제 동원해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저녁 때 요 각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 각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대원을 알기 쉽게 하늘에 그려보면 이게 태양계면이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천정은 안 지나요. 여길 지나서 저쪽으로 들어가니까 저 뒤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원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달은 이게 언제 거냐면은 7월 13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가끔 달이 중간에 껴있는 걸 많이 썼었어요. 더 이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7월 12일만 돼도 달이 13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성취루 같은 것은 달은 2, 3일이면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오성취루에는 달이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5개 행성은 하루 만에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를 도는데 행성들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한 보름 가까이 대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성취루가 7월이기 때문에 장마철인데 어떻게 관측을 했겠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오행성은 약 보름 가까이 대형을 유지하고 있고 장마라고 해서 매일 비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관측하는 천문학자는 이걸 놓쳤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부러 백두산에 한번 그려봤는데요. 정말 아주 이 아름다운 이 한 장이 사진 한 장이 4,000년 전 제 선배님의 그 관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데 오성취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동안 저는 칼럼이나 블로그에서는 많이 썼습니다만 그건 공식적인 게 못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 학술 발표장에서 공식적으로 오성취루보다 700년 전에 있었던 오성 개합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는 BC 1734였는데 BC는 숫자가 크면은 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BC 2470이니까 오성취루보다 700년 전에 오성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연구를 해봤어요. 어디에 있느냐?
환단고기를 안 믿는 사람도 믿어야 될 책입니다. 천문유초였습니다. 천문유초는 세종대왕 시대에 이순지라는 제 선배 천문학자가 남기신 책입니다.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서 옛날 기록을 하이라이트해서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월 오성 개합 제자라는 8글자가 딱 나옵니다. 보시면은 해와 달과 오성이 이게 개기일식 할 때 개자입니다. 자방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 책이라 보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딱 보니까 한눈에 해 이름이 갑인일 때 갑인년에 갑자월 초월 아침엔 동짓날 한밤중에, 이거 한밤중에는 맞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성결집은 한밤중에 보일 수가 없어요. 수성과 금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냥 기술상의 그 실수로 보이고요. 분명한 거는 저는 이 시대가 BC 2467이면요. 단군조선이 BC 2333에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입니다. 우리 배달 시대입니다. 근데 이 기록에는 전후 고향 시대라고 적혀 있어요. 전후 고향이 누구냐면요. 중국에서 전설의 시대라고 말하는 삼왕 오제, 그 삼왕이 이제 흔히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을 말하고, 그다음 오제가 소금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후 고향, 그다음에 제국 고신, 그다음에 마지막이 요하고 순입니다. 근데 바로 두 번째 오제 때 오성 관측 기록이 우리나라 천문학책 천문유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컴퓨터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3년 오차가 있어요. 갑인년에 모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갑인년은 BC 2467입니다. 지금 그 나눠진 프로시딩을 보시게 되면 제가 논문 형태로 써놓은 것도 있고 지금 파워포인트도 있는데 그 논문 형태로 된 그 부분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 연대가 저 중국 거는 우리 이쪽의 기록은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때 그 뭡니까 그 죽서기년에 기반을 둔 건 좀 안 맞아서 제가 혹시 몰라서 60년 뒤 거 BC 2407 것도 돌려봤습니다. 그때도 오성이 모입니다. 그거는 저 논문 형태로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건 그냥 빼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돌려봤더니 이번에는 그거보다 3년 전에 그 갑인년 2467보다 3년 전에 새벽 하늘에 이런 각도로요. 이런 각도로 이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쁘게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하늘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제가 달을 가운데 넣질 않냐면은 천문유초를 보니까 해와 달 사이에 오성이 주옥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가장 상서롭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성치료 같은 건 달이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는요, 제가 전혀 뭐 카피라이트를 걸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갖다 쓰시고 얼마든지 인용하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요 제일 최근 거, 기왕이면 우리 민족의 백두산에 그린 거를 좀 인용해 주시고, 이 달이 하루만 지나면 다른 일이 들어옵니다. 아까 공부하셨지만 달은 13도씩 동진하기 때문에 달은 하루만 지나면 물론 뜨고 지죠. 뜨고 지지만 내일이 되면은 다른 요리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만큼 자기 공전 때문에 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금성은 다른 것보다 더 밝고 화성은 불그스름하고, 이게 그냥 적당히 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옆에서 계속 제가 잔소리를 해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천문유초에 나와 있는 일월오성 개합 제자도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 연표에서 설명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환단고기에서 발췌했습니다. 보시면 아까 그 BC 1733은 요 시대 아닙니까? 요때 오성치료가 요때 발견되는 거죠. 근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일월오성 개합제자는 BC 2467이니까 배달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오제의 그 두 번째 그 오제 두 번째 때 일월오성 개합제자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참 왜 우리나라 천문유초에 나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망오제 시대는 첫째 전설의 시대가 아닙니다. 전설의 시대가 아니라 그때도 천문대가 있었고 천문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아울러 사망오제는 우리 배달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는 암시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그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그 프로시딩을 보시면 이제 요건 제가 다시 학회지에 논문으로 바꿔서 이제 다시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학회지에 보시면은 일단 오성 개합을 논문화했어요. 그러니까 제 그 발표지 프로시딩에서 파워포인트 부분 말고 앞에 논문에서 오성 개합을 이제 최초로 논문화했고요. 그다음에 왜 오성 취 뭐라고 안 하느냐? 오성 취루가 루가 틀린데 700년 앞선 오성 개합이 오성 취 각인데요. 각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오성 취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부정확한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오성 개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프로시딩의 논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성 개합을 논문화한 거고 앞으로 인용하시려면은 나대일 박창범 나대일처럼 박석재 황보성으로 인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시딩이고요. 제가 이번에 연말에 나온 학회지에 더 보강해서 논문 형태로 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BC 205년부터 AD 1100년까지 오성결집 126개를 그 표를 넣어놨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 1300년 동안 오성결집이 126개가 거기 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40년에 하나씩 일어나는 건데요. 근데 이 오성이 모인다는 게 정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들이 모여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모여야 모인 겁니까? 예를 들어서 4개 행성이 다닥다닥 붙고 하나가 좀 떨어져 있으면 안 쳐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여기 보시면은 이 분리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 오행성이 얼마나 각도가 떨어져 있느냐 그 정보를 줍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126개 중에 거기 표를 공개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10도 이내에 모이는 거는 4개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있죠. 이건 7도 안에 모여요. 그러니까 BC 185년 3월 25일 새벽에 새벽 아니면 저녁이라고 그랬죠.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새벽에 7도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대일 박창범 논문을 보시게 되면 오성치루가 2번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은 10도 이내 것만 체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대일 박창범 논문에도 약 500년 동안 오성치루가 2번 일어났다고 한 거는 10도 이내 모인 것만 2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틀림없이 더 넓게 그 정의를 내렸으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하필 BC 205년에 했느냐? BC 205년에 천문요초에 그 중국의 그 한나라 오성결집이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한 사람이 그냥 계속 컴퓨터 돌려봐야 됩니다. 뭐 학술적으로 갇힌 일도 아니고 천문요초에서 이렇게 책에 넘겨서 그걸 발견한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단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나 이런 회원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당신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 200년만 컴퓨터를 돌려봐라. 아마 200년 거 돌리려면 거의 하루 종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전체를 다 돌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오성이 모여 있는 이 현상이 밝혀진 것이 나대일 박창범하고 지금 박석재 황보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누군가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표가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예를 들면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를 보시게 되면 5월 오성 이게 취어 동방 차대왕 4년에 AD 149년에 5월에 오성이 동쪽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AD 149년인데 아까 표를 보시면 요쪽 밑에 25번 연번 1, 2, 3, 25번은 좀 떨어져 있고요. 요거 2개가 해당됩니다. AD 149년 그 역사 차대왕 때 오성이 모였다는 기록은 요것이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아마 요것일 겁니다. AD 151년에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역사책에서 오성 결집 현상을 발견하셔 갖고 이 표에서 찾으셔도 되지만 역으로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요 연도를 보시고서 연도를 역으로 이제 역사책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찾아보시면 오성 기록이 계속 나올 거고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이쪽에
천문학의 종주국이었다는 사실도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151년은 오성취 귀입니다. 이제는 이 뒤가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고구려 시대까지 오면은 오성취 귀는 여기 보면은 이 캔서라는 라틴 말인데 캔서가 개입니다. 개. 기어다니는 개. 그래서 근데 오성취 귀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뭐냐? 이제 다 이해하셨죠? 어떤 별자리가 모이나 이게 보셔갖고요. 여기 딱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개자리가 해당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개자리 그럼 오성취 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성취는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고 앞으로는 뭐 이제 틀릴 리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그 차대왕 때 있었던 오성취기도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이 껴들지를 못해요. 이 달이 이렇게 13도씩 접근하는 동안 며칠 동안 요 중에 하나가 해에 접근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달이 끼어들 틈이 이번에는 없어요. 그 달이 안 그려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과거 거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가 우리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칼럼 쓸 때도 안 들어간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앞으로 5년 뒤에 오성취루가 일어납니다. 진짜 오성취루가. 그러니까 아까 루가 양자리 베타별이라고 그랬죠. 베타 에리스라는 그 별자리의 그 중심으로 오성이 모입니다. 자, 그다음에 2040년 어르신들 오래 사셔서 아직 장관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오성취 각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안내해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오성취루 이거 정말 복음입니다. 6월 18일 무렵 이거는요 어차피 언론이 떠들게 돼 있고 온 국민이 오성취루라는 단어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성에 대한 문화가 없는 그 유럽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한 시야에 행성 5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어차피 주목받게 되고 그때 가면 다 언론이 떠들게 됩니다. 5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2022년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계시로 전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천문학을 전공해서 이렇게 신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말 듣고 5년 뒤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첨언해 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을 가지 않으면 개기일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분일식만 보게 돼요. 개기일식은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2035년에 평양하고 원산을 연결하는 그 선상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2035년까지 뭐 통일됐겠죠. 그러니까 그날 2035년 9월 2일 오전 11시 전부 거기에 모여 계시기 바랍니다. 전 그날 비 올까 봐 지금부터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주 하늘이 재밌는 그 이벤트를 많이 알려주세요. 바로 그 대신에 아주 성기게 모여요. 다닥다닥 모이질 않고 좀 느슨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가운데 별자리는 그 양자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40년 거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가깝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2040년에는 이런 오성취루가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한 200살 정도는 사셔야 이제 뭐 더 보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한된 시간에 먼저 행성, 달, 그 기초 움직이는 거 다른 13도씩 동진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드린 다음에 그다음 각 지역에 따라서 오성 결집이 어떻게 보이느냐 각도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다가 달이 갑자기 직각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나오면 그거는 적도 지방에서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각으로 뜨고 직각으로 지는 데가 적도 지방이에요. 그건 저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프리카에서 찍었으면 킬리만자로 부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송치루는 다른 나라에서는 관측이 안 됐을 거다. 그거는 천문학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오송이 모이는 거는 지구상 어디에서나 다 보여요. 다만 그 배열되는 그 선의 각도가 다르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행성이 5개가 공간적으로 인류를 쓰는 것은 아니다. 지구만 하나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C 1734년에 일어났던 나데일 박창범 박사가 밝힌 오송치루, 그것이 환단고기 단군세기의 무진 50년 오송치루를 천문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그다음에 박석재, 황보승이 그거보다 오송치루보다 700년 전에 전후 고양 시대의 그 일월 오송 개합 제자, 즉 오송 개합을 역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2022년에 오송치루가 또 일어나고 2035년에 개기일식이 평양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2040년에 5개가 똘똘 뭉친 아주 이쁜 오송치루가 일어난다. 이렇게 천문현상을 예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